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사한 대학 교수 남편과 어여쁜 자녀들, 그리고 큼지막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완벽해 보이는 여자 미연.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요. 칼같이 단정한 신앙생활은 그녀의 품위를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핏 완벽해 보이는 그녀에게는 두 자매가 있는데요.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언니 희숙. 미안하다. 아이고 너무 많이 기다렸다. 그치?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우리 언니는 뭐가 이렇게 평생 미안하고 창피하실까. 그녀는 늘 아픔을 속으로 사귀기만 하는데요. 하나뿐인 딸과는 소통도 쉽지 않은 데다가 밖에서 무슨 사고를 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늘 괜찮다고만 합니다.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은데도 말이죠. 막내 미옥, 한때 대학로 연극계에서 활동했던 작가쯤인 것 같은데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니들이 뭔데 내 글을 평가해? 남편은 첫 결혼이 아닌데요. 전처에게서 낳은 아들과는 잘 지내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하지만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술버릇이 있는 데다가 철없는 행동으로 사고를 치기 일쑤입니다. 그녀는 불쑥불쑥 둘째 언니 미연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사를 늘어놓거나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둘째 언니를 곧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야 창피해? 이렇게 완벽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이들 세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막내 미옥은 무례한 철부지 같지만 진심으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나도 엄마로서 잘하고 싶다고요. 자신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는 아들이 전처와는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걸 알면서도 아들을 다그치지 않고 남편 앞에서 아들 편을 들죠. 언니 나는 진짜 엄마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녀의 넋두리가 철없게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눈이 와요. 야, 안 웃겨? 둘째 미연의 삶은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그녀의 안정된 삶은 믿었던 남편의 외도로 인해 파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녀의 일상이란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균열되기 시작한 얼음장과도 같은 것이죠. 너 여기 교수 된다고 5천만 원 내 앞으로 빚진 거? 그것도 네가 해결해야지. 이혼도 능력이 돼야 하는 거야. 어디서 감히 이혼 얘기를 꺼내니? 첫째 희숙은 세 자매 중 가장 힘겨워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남편은 그녀에게서 돈만 뜯어내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그녀가 막무가내 딸에게 담담하게 내뱉는 말은 관객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런데 이들 세 자매의 상처는 사실 그 뿌리가 깊고 내밀합니다. 아빠 생일날 안 가면 안 돼? 언니. 미호가 되게 추운 겨울날 언니랑 나랑 맨발로 큰 길 슈퍼까지 막 뛰어간 적 있지? 그거 왜 그런 거야? 어린 시절 첫째 희숙은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거죠. 억압과 학대 속에서 자란 희숙은 아픔을 잊기 위해 스스로에게 괜찮다, 괜찮다 최면을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안 그래도 급하게 생일 바구니 찾는 분이 계셔가지고. 둘째 미연은 언니가 학대당하는 걸 보면서 남들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는 법,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을 어린 시절부터 체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녀에게 좋은 도피처이자 연극 무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종일관 미안해하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일관하던 희숙. 그녀가 딱 한 번 보여주는 자신만의 즐거움에 탐닉할 때의 그 낯선 표정이란 기괴하면서도 묘한 울림을 줍니다. 게다가 그 즐거움이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라니. 그녀가 왜 그래야만 하는지 궁금해지면서 관객은 그녀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죠. 미연은 시종일관 우아함과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남편의 외도 장면을 직접 목격한 직후에도 그녀는 꼿꼿이 성가대 지휘를 해내죠. 분노와 절망, 여자로서의 자괴감이 무너진 복합적인 감정을 꾹꾹 눌러서 담아내는 배우의 표정은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저 괴짜인지 아니면 의문스러운 건지 헛갈리게 하는 미옥의 천연덕스러움은 영화 전반에 걸쳐서 활력을 불어넣죠. 뭘 쳐다만 봐. 인사 안 해? 야, 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술이냐? 야, 니들이 뭔데 내 글을 평가해? 어? 걔네 극단 애들 아니야. 내 후배들이야. 너 뭘 좀 알고 화를 내든지 해라 좀. 아. 얘들아, 미안하다. 우리 오늘 처음 본 거니? 미연이 입고 나오는 고급스럽고 정갈해 보이는 코트들은 우리 사회의 중산층의 이미지를 잘 대변합니다. 그녀는 시종일관 도회적이고 세련된 의상을 입고 나오는데요. 때로 신경질적인 그녀의 언행과 어우러지면서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불안한 삶을 잘 표상해주죠. 미옥의 의상은 한마디로 엉뚱한데요. 노랗게 염색한 머리와 아주 잘 어울리면서 철없는 엄마의 모습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 기독교의 모습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미연은 독실한 집사인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흥미로운 건 신도시 대형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서 담임 목사님과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요. 주님, 우리 정면 집사 광교 S클래스 52평 아파트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의 믿음과 이것이 과연 강압적인 식사기도, 감정에 치우친 찬양과 통성기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는 관계들,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장로가 된 남자, 이 모든 것들은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기독교의 민낯일 겁니다. 세 자매의 앞으로의 삶이 결코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희숙의 병은 치료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그가 얼마나 힘겹게 병마와 싸워야 할지 영화는 또렷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간의 삶의 궤적으로 미루어 볼 때 희숙의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힘겹기는 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에 미연의 삶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겼고요. 그 상처가 얼마나 더 미연의 삶을 쥐고 흔들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미연은 교회에서 얼마나 더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그리고 그 마음속 허망함이란 얼마나 스스로를 아프게 할까요? 막내 미옥은 세 자매 중 그나마 가장 희망을 머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그녀의 술버릇이 과연 고쳐질지, 과연 그녀는 아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뤄나갈지, 정말로 그녀가 원하는 대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화는 그저 칙칙하거나 염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상당한 울림을 주는데요.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을 때의 따스한 온기와 함께 싹 트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쓰레기봉투를 드려요? 지금 전화통화하고 있잖아요. 저기 묘가 네가 왜 쓰레기야? 삶에 대한 그리고 상처에 대한 영화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장면은 마지막 생일 잔치 시퀀스인데요. 갈등이 마침내 폭발하고야 마는 아버지의 생일 잔치에서 희숙은 처음으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우리 집 대장이야? 그런데 그녀의 외침은 골맞던 상처를 터뜨리기보다는 그냥 봉합해버리자는 서글픈 넋두리처럼 들립니다. 마치 삶이란 그냥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그저 아닌 척, 괜찮은 척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이죠. 사과 안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사과하시라고요. 사과하라며 아버지에게 소리치는 미연. 마침내 그녀가 오열하고 말 때 세 자매가 감내해야 했을 내밀한 상처가 떠오르면서 관객 또한 함께 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니, 미호가 되게 추운 겨울날 언니랑 나랑 맨발로 큰 길 슈퍼까지 막 뛰어간 적 있지? 영화는 우리에게 나지막이 위로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서로를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네 인생들이 상처를 마주하는 진실된 태도가 아닐런지요. 그래 미안하다. 언니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는데 미안하다고 하지 마, 알았어? 진짜 사과 안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사과하시라고요. 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